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키 리눅스 8에서 하드디스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키 리눅스 8을 기준으로 이제 조건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로키 리눅스 8은 하드디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NVMe 형태로 우리가 그대로 얘를 인식을 하거든요. 자, 하드디스크 전체 용량은 8테라. 자, 테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뭐 당연히 많은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8테라 같이 한번 해보고요. 파티션 분할은 우리가 F디스크도 기본이 이제 이 파티션 테이블 형식이 도스 파티션 테이블 형식은 2테라까지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F디스크에서도 우리가 GPT 파티션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2테라 이상, 그 이상도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파티드라는 걸 이용해서 파티션 테이블 형식은 GPT 형식으로 한번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션의 종류는 크게 프라이머리 파티션, 익스텐디드 파티션, 로지컬 파티션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가지고 갈게요. 자, 첫 번째 파티션은 전체가 이제 8테라인데 얘가 용량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VMware에서 이 용량 8테라를 달아보니까 전체가 다 인식이 안 되고 한 7.8테라 정도? 그 정도 인식이 돼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파티션 형식으로 3테라 그대로 같이 쪼개 볼 거고요. 두 번째 파티션은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2.5테라. 세 번째 파티션 형식은 나머지 이제 전체 다 2.3테라 정도 되니까 이게 용량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충 요 정도의 크기로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파티션 테이블이 도스 파티션 테이블 형식이 아니라 GPT 형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운트 포인터 디렉토리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데이터 1, 2, 3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에다가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을 우리가 포맷을 하면 얘를 영구적으로 마운트를 설정을 해야 되죠. 영구적 마운트 설정이라는 거는 다음에 재부팅을 해도 서버가 얘를 인식해서 그대로 특정 파티션을 특정 디렉토리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ETC FS 탭에다가 우리가 관련된 이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 디바이스 장치명에 자, 디바이스 명, 그 다음에 라벨명 UUID 값이 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최신 UUID 고유 번호를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타입은 저희가 이제 로켓이니까 자, XFS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옵션은 여러 개가 있죠. RS 대하나, RW, 리드라이트, 그 다음에 setUID,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RS 대하나 얘네들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딴 거에서 디폴츠로 가겠습니다. 디폴츠. 자,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작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은 이 시스템을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스템을 종료해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먼저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셧다운 마이너스 H 나우. 자, 일단 셧다운 시켜주시고요. 자, 셧다운이 됐으면 한번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서 그대로 부팅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부팅이 아니죠. 부팅이 아니고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장착을 안 하고 부팅을 했네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에디트에 가서
자, 기존에 저희는 요거를 요렇게 이제 달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달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거니까 자, 여기서 add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추가할 때는 NVMe 형식으로 저희가 그대로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자, 넥스트. 자, 넥스트. 자, 그리고 여기는 8테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얘가 인식이 잠시만요. 하나를 더 공을 더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여기까지밖에 인식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8000이라고 주겠습니다. 8000. 자, 그래서 8테라 형식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인식 자체가 7.8테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7.8테라 그대로 인식됐으면 그대로 마지막 거 저희가 할 거니까 자, 부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부팅이 완료됐으면 일단 로그인을 해서요. 일단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드디스크 정보를 좀 봐야 되니까 자, F디스크 -L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파티드 -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드디스크,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래서 저는 요걸로 새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이 NVMe가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NVMe를 같이 한번 보면 자,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자, NVMe. 자, 루키 리눅스 파를 설치하게 되면 스카시가 아니라 NVMe로 설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 자, 요거의 약자예요. Non Volatile Memory Express. 비휘발성 기억 장치 익스프레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비휘발성 저장 장치를 위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SATA와 AHCI 조합의 대역봉을 뛰어넘는 I/O 성능을 가진 고성능 SSD 규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부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LSPIC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NVMe를 확인해 보시면 이 NVMe에 대한 이 SSD 컨트롤러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붙여놓는데 붙여놓게 되면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디바이스의 뭐 SDA 뭐 이런 것들은 인식이 장치가 다르죠. SDB 뭐 이런 장치가 아니라 NVMe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장치명이 이제 많이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예, 나무 위키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시스템 종료를 했고 그 다음에 장치를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장치를 달고 부팅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파티션 분할을 하는데 자, 파티션 분할이 세 번째예요. 자, 이 파티션 분할은 우리가 이제 요 파티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 지금 네 번째 하드디스크가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 지금 N은 요거는 자, 네 번째 하드디스크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자, NVMe의 하드디스크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자, 파티드 자, -L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를 그대로 디바이스에 NV
자, ME, 0, 자, N4, 엔터.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F디스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쪼갤 수 있는데, 얘는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해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NVMe를 이용해서 이제 파티션을 쪼갤 때는 제가 이쪽에 이렇게 여기를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MBR 파티션은 최대 2.2테라, GPT는 9.4 바이트, 굉장히 큰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디스크를 이용하려면 여기 이제 이렇게 GPT 형식으로 옵션 바꿔주고 가시면 되고요. 파티들을 이용하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F디스크로 용량을 쪼개게 되면 이 도스 형식의 파티션 테이블이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 얘가 용량을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2.0테라까지 2테라까지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F디스크를 이용해서 만약에 쪼개고 싶다 그러면은 G라는 옵션을 줘서 파티션 테이블을 GPT 형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얘를 갖다 쪼개게 되고 이제 뭐 당연히 파일 시스템 생성하고 마운트하게 되면 이렇게 7.9테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GPT니까 GPT는 이제 여기에 헬프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는요. 여기 make partitio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라벨을 GPT 형식으로 바꿔주고 요걸로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P 땅 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파티션 테이블은 아직 언론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 헬프를 이용해서 이제 보면 먼저 여기에 저 요거 MK 라벨 GPT를 이용해야 됩니다. MK 라벨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라벨 타입이 여기 이제 써주면 되는데 뭐 타입들이 쭉 나와요. 저희는 이제 GPT 형식으로 사용할 거니까 자 MK 라벨 자 GPT 자 이렇게 해서 쳐주시고요. 그러면 P 누르시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파티션 테이블이 GPT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직접 이제 다나와 사이트에서 용량, 요게 이제 11월 17일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용 하드디스크가 22테라까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용량의 대용량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쪼갤 때는 이제 이 GPT로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F디스크를 이용해서도 GPT로 바꿔놓고 쪼개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쪼갤 때 여기에 이 MK 파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쪼개거든요. 그래서 자, MK 파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헬프를 좀 보셔야 되니까 헬프 한 다음에 MK 파트. 그러면 여기에 MK 파트 파티션 타입이 오는데 이 파티션 타입에는 자, 여기 프라이머리 로지컬 익스텐디드 셋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는데 저희는 프라이머리를 쓴다고 했으니까 요거 적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타입은 뭐 안 적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적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XFS 파일 시스템을 적어야 되니까 여기서 XFS가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냐? XFS 응. 잘 안 보이네요. 위에서부터 한번 쭉, 여기 있네요. 예. XFS. 그래서 이 XF 형식으로 여기다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고 엔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저 이렇게 한다고 했죠. 3테라, 2.5테라,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MK 파트. 자, 파티션 타입은 프라이머리라고 했죠. 자, 프라이머리 파티션 그대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타입은 XFS. 뭐 안 적어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인식이 안 되면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3테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 3테라니까 3000기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네요. 엔터. 그러면 여기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무시하시면 돼요. I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일단
자, 파티션 분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파티드. 지금 이 애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거 달아놓은 거는 하드디스크가 몇 번째냐에 따라 갖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를 들어서 그 정보, 그걸 보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MK 라벨을 GPT. 자, 먼저 헬프로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전체적인 헬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GPT 한번 해보시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헬프 한 다음에 MK 파트.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사용 많이 안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익숙하기 전까지는 좀 도움말을 보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보시면 현재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2.5테라니까 자, 여기서 MK 파트 자, 프라이머리 자, 3000부터 XFS 파일 시스템 3000기가부터 그 다음에 5500이네요. 5500기가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아, 테라죠? 기가가 아니고 맞다.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2.5테라.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전체 다 하시면 되니까 전체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MK 방향키도 인식이 되거든요. 자, 방향키 하신 다음에 5500 쓰고 나머지는 전체 할 거예요. 라고 100%딱 주시면 돼요. 자, 프린트.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지금 파티드는요. F디스크하고 다르게 F디스크는 쪼개도 제가 W로 저장하지 않고 Q로 나가게 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쪼갠 거를 저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파티드는 그냥 일단 쪼개게 되면 바로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마운트 되어 있는 애를 하드디스크를 제가 연습한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Q로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분할했어요. 분할했으면은 요 하드디스크가 지금 파티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L을 확인해서, 아이고, 예. 자, 여기, 자, 요거 그냥 요렇게 하게 되면 지금 4번이, 잠시만요. 음, 지금 저 위에 1번, 지금 4번이 안 보이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쪼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당연히 이제 저희는 포맷을 해야 됩니다.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는 자,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할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제 포맷하는 거죠. MKFS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kfs.xfs 디바이스에 NVMe 0 N4 P1 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2, 3을 다 파일 시스템을 자, 포맷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는 임시적 마운트로 저희가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마운트를 일단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고 잘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디렉토리에다가 마운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MK 디렉토리 자,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는 없으니까 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자, 데이터 디렉토리 하나 1 데이터 디렉토리 2 그다음에 데이터 디렉토리 3 자, 트리를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F를 이용해서 트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밑에 잘 생성이 됐는지 이제 보시면
디렉토리는 잘 생성이 됐다라는 거죠. 뭐 보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했고요. 마운트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마운트 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ETC FS 탭에다가 영구적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마운트 디바이스에 NVMe 자, 0 N4 P1을 프로젝트의 데이터 디렉토리 1에다가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붙일 거고요. 자, 3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XFS니까 마이너스 T 옵션을 굳이 안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TH로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이 세 개가 잘 어때요? 마운트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운트를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저 장치가 잘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결국에는 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가 지금 그대로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구적 설정을 할게요. 자, ETC FS 탭에다가 그대로 열어가지고 영구적 마운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 마운트 설정은 ETC FS 탭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자, 요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 제가 그냥 주석으로 좀 달아놓은 거요. 자, 지금 자, 기존에 자, MK가 아니구나. LS 자, BLK예요. LS BLK. 그래서 LS 블록 디바이스의 이 정보를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여기에 그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LS BLK를 하면 이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운트된 정보가 지금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BLK 아이디로 써야 됩니다. 예. 음. 자, BLK, LS, BLK, 요거는 이제 정보를 보는 거고요. 블럭 아이디,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요거를. 예. 그래서,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BLK 아이디, BLK 아이디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요거를 봐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잡을게요.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잡으면 지금 요 세 개가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대로 그쪽에다가 복사해 갖고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끌어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BLK ID 그다음에 그랩을 이용해서 자, NVMe 0N4 자, 이걸 다 끌어들이면 얘네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얘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기에 요거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XFS 그 다음에 디폴트 00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마운트가 지금 어디에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디바이스 프로젝트에 자 데이터 1 그죠?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데이터 3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정보가 자 이렇게 XFS 다음에 나오는 걸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 장치명이 첫 번째 오고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가 두 번째 오고 파일 시스템 타입, 옵션, 덤프, 파일 시스템 체크 순서로 갈 거거든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 보시고 그대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공백 하나만 딱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복사. 정보가 이제 비슷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하고 제 정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로 가셔야 돼요. UUID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 걸로 붙여 쓴다. 그러면 이제 부팅이 안 되죠.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걸로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얘가 멈춰요. 그러면 들어와서 다시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리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리부트를 할 때 잘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세팅이 된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멈춰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다는 건 이제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로그인해서 자, 일단 웹으로 핑 한번 쳐보고 확인이 됐으면 이게 가끔씩 이제 로그인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핑 한번 쳐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TH. 그러면 이제 전체 용량 XF 형식으로 이 세 개의 요 디바이스 장치가 각각의 프로젝트 1, 2, 3에 이렇게 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블럭의 개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노드는 여기다가 자, 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아이노드 개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십, 백, 천, 잠깐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억 4천 개 정도, 약. 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부팅해서 여러분들이 잘 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예,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제가 원래 7인데 요거를 잘못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올라오다가 얘를 이렇게 딱 마운트 시키려고 보니까 저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멈춘다고요. 한번 보세요. 문제점을 저희가 체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팅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든요. 원래는 조금, 이게 시간이 조금만 좀 기다릴게요. 자, 일부러 이제 저희가 저런 걸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중간에 딱 멈춰요. 그러면 관리자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직접 VI를 열어서 ETC의 FS 탭을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지금 한 1분 30초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밖에서, BLK 아이디를 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왜 저거를 VI를 열어가지고 명령어의 결과를 VI로 끌어들여가지고 쓰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윈도우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스템 안에 물리적인 이 하드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려가지고 쓸 때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콘솔 형태로 쓰거든요. 이게 마우스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어쨌든 정보가 그렇게 어, 걔를 갖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루트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고 들어온 다음에 ETC FS 탭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얘가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이렇게 땅 쳐보는 거예요. 쳐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UUID에 관련된 애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가 7이네요. 7. 그죠? 이렇게 7. 그래서 DF7인데 그냥 DF라고 썼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네.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7 이렇게 주시면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그죠? 그때 이렇게 끌어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물에 맞게 이제 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컬럼이 돼 있어요.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는 우리가 예전에는 장치명을 썼고, 그 다음에 좀 발전돼서 라벨명을 쓰다가 이 두 개가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쪽 하드에서 이쪽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UUID가 생긴 거예요. UUID는 고유 번호기 때문에 이게 계속 랜덤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로 마지막에 대처를 여기에 이제 했기 때문에 장치명을 이제 지금은 UUID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갖고 와도 겹치지가 않아요. 충돌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 내가 연결될, 이 장치가 연결될 디렉토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타입, 그 다음에 디폴트는 우리가 RS 대하나 해가지고, 자, 요거는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덤프를 하고 체크 순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XFS에서는 그냥 0으로 주시면 돼요. 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했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한번 보면 마운트 명령어를 보면은요. 여기다가 디폴트가 있어요. 자, 이 디폴트가 요게 이 합쳐진 거예요. 자, 리드 라이트 옵션, 그 다음에 set UID 디바이스 장치명 인식, 그 다음에 이그젝 실행 옵션, 그 다음에 오토 자동으로 마운트 되고 일반 유저는 마운트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동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니셜 따가지고 RS 대하나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재부팅해서 잘 올라오면 이제 성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잘 올라온 거고요. 자, 들어가서 자, 핑으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 로키 리눅스에다가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요 연습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